차가운 조명 아래 장내는 숨소리조차 얼어붙어 있었다. 그 소녀가 한 걸음 물러선 순간 모든 시선이 일시에 흔들렸다. 외교관의 손끝은 떨렸고 경호원들의 눈빛은 불길하게 좁혀졌다. 누군가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울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유독 차갑기로 유명하지만 그날 행사장에 들이운 공기는 단순히 계절 때문이 아니었다. 차가운 조명 아래 길게 늘어진 붉은 카펫, 벽면을 따라 늘어선 초상화와 깃발들, 그리고 형식적인 박수를 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느 하나 편안해 보이는 것이 없었다. 외교 행사라 했지만 모든 이의 눈빛에는 경직된 긴장만이 감돌았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홀 안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어긋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공간을 감싸고 누구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애써 붙들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 행사장 한복판에서 북한 외교통역관 강희성은 마치 돌로 만든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수십 번 경험했던 자리였지만 오늘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의 눈은 행사장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지만 마음은 시시각각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다는 느낌만이 짙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옆자리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긴장한 듯 손끝을 움찔거리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고위층 행사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던 아이였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작은 움직임 하나조차 조심스러워 보였다. 소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바르게 서 있었지만 희성은 그녀의 눈가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이 담겨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행사장의 다른 쪽에서는 최근 평양에서 잦은 왕래를 하던 러시아 외교관 안드레이가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는 행사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고 가끔 눈이 마주친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도 묘한 경직이 섞여 있었고 희성은 그것이 예의인지 불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제한된 듯 부자연스러웠고 행사장은 마치 숨막히는 연극 무대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희성은 통역용 자료를 손에 쥔 채 주변의 기류를 감지하려 했지만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는 그의 신경을 끝없이 자극했다. 그러던 순간이었다. 희성의 눈앞에서 아주 작은 장면이 펼쳐졌다. 안드레이가 소녀에게 다가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고 조심스럽게 소녀의 볼에 짧은 접촉을 하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그 행위는 서구권 행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인사 방식일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희성의 심장은 순간 크게 뛰었다. 소녀는 미세하게 몸을 굳혔고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들의 눈빛이 일시에 바뀌었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행사장 전체를 꽉 조여왔다. 경호원들은 즉시 주변을 살폈고 소녀는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희성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장면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다. 행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졌다. 희성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사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희성은 자신이 방금 본 장면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의 역할, 그의 의무가 그를 그곳에 붙잡고 있었다. 며칠 뒤 희성은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안드레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발표는 단순한 사고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날 행사에서 있었던 작은 행동이 문제였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외교적 오해가 쌓였다고 속삭였다. 희성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날의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갈수록 불안만 깊어질 뿐이었다. 희성은 밤마다 자신이 본 장면을 떠올렸다. 소녀의 놀란 눈빛, 경호원의 긴장된 움직임, 그리고 안드레이의 무심한 듯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희성은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평양은 결코 설명 없이 움직이지 않는 도시였고,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는 곳이었다. 그리고 희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파장의 중심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평양에 흩어진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운 형태로 변해갔다. 처음엔 단순한 속삭임 정도였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단순한 사망일까? 같은 말들이 조용히 떠돌았다. 누구도 확신을 갖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행사장에서 흘렸던 짧은 공기의 흔들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다. 특히 희성은 그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안드레이의 사망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날, 외교부 건물은 묘하게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고, 누군가는 서류를 쥔 손을 떨며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희성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고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곧 나를 부를 것이다라는 예감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희성은 갑작스럽게 내부 조사실로 호출되었다. 그가 문을 연 순간 묵직한 금속 냄새와 서늘한 공기를 동시에 느꼈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는 조사관은 미동조차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모습을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조사관의 첫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희성은 최대한 침착하려 했으나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나왔다. 저는 통역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행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 정말 특별하지 않았던 걸까? 소녀의 미세한 떨림, 경호원들의 즉각적인 반응, 그 순간의 공기의 전환.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넘어가기엔 느껴지는 무게가 너무 컸다. 조사관은 희성의 대답을 가만히 적어 내려가다가 눈을 들었다. 주변의 기류 변화도 느꼈겠지요. 그 질문은 너무나 정확했다. 희성은 답을 망설였고 그 침묵은 어떤 의미로든 기록될 것이 분명했다. 조사 후 며칠 동안 희성은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흐트러진 퍼즐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소녀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침착함 속에서 느껴졌던 아주 작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 혹시 그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이후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더 날카로워졌고 소녀의 모습을 보기조차 어려워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다. 희성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를 밝혀야 할까? 그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밤, 희성이 외교부 건물을 나서던 길목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어둠 속에서 나온 사람은 행사장에서 소녀를 지키던 경호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고 희성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본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희성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경호원은 계속 말했다. 그날 아이는 겁먹었고 예상치 못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절박했다.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경호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희성은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소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희성은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로 충돌하던 두 감정, 두려움과 책임감은 결국 하나로 합쳐져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숨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본 것을 정확히 밝히고 소녀가 다치지 않도록 지키겠다. 이것이 희성의 마음에 새겨진 첫 번째 결론이었다. 다음 날 희성은 소녀를 돌보는 보좌원을 찾아갔다.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리자 낡은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보좌원은 희성을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그를 들였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난방기와 오래된 테이블이 있었고 소녀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책이 켜져 있었다. 희성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자 보좌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도 봤겠지요.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그 아이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녀의 말은 희성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자신이 느끼던 감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조사받았던 날의 불안,
주변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시선들, 그리고 소녀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웠던 마음까지. 보좌원은 조용히 동정어린 시선으로 희성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희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대답했다.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잘못된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희성 스스로에게도 선언이었다. 보좌원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선택이 당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희성의 행동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정리하며 왜곡된 소문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에도 손이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며칠 뒤 조사관이 조용히 그를 다시 불러 말했다. 당신의 기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불필요한 압박이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희성의 가슴 속에서 어둡게 웅크리고 있던 공포가 조금씩 풀어졌다.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희성의 보고 이후 며칠 동안 외교부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회의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용기를 평가하는 말들이 오갔고, 누군가는 복도에서 그를 향해 짧은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물론 모든 시선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선 넘은 자로 경계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쳤다. 하지만 희성은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조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결과는 단순했다. 귀하의 진술은 확인되었고,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문장은 건조했지만 그 의미는 컸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이유 없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식적인 종결을 내린다는 뜻이었고, 특히 그 소녀, 그날 볼이 스치듯 닿았던 그녀에게도 이제는 위협이 더 이상 닿지 않으리라는 암시였다. 희성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기록이 한 사람의 미래를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을 끌어안고 있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희성의 사무실을 찾았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는 바로 그날 행사장에서 소녀 옆을 지키던 보좌원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희성 앞에 조용히 앉았다. 희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무슨 일로? 보좌원은 입을 열지 않은 채 희성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 적힌 것은 단 한 줄, 그 아이가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작은 종이에 또박또박 눌러 쓴 손글씨 한 장이 있었다. 그날 저는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희성은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다. 그의 눈가에는 말없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희성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평양 외곽의 한 조용한 거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용한 신문 기자 성진이 살고 있었다.
성진은 체제 비판을 절대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를 담는 글을 써왔다. 희성은 조용히 성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줘. 누군가의 이름은 지우고 사건도 추상적으로 표현해도 좋아.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남기고 싶어.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누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록이니까요. 며칠 뒤 평양 문화잡지의 한 귀퉁이에 짧은 수필이 실렸다. 차가운 행사장의 한 장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 글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흔드는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종종 행동보다 침묵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고 어떤 진실은 입을 다물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누군가가 말해야 한다. 아니,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 희성은 조용히 그 글을 오려내 책상에 붙였다. 누군가 봐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날의 결정을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다. 그 후로 한동안 희성은 소녀를 직접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이전처럼 고위층 가족들과 동반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철저한 경호 아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통역관 자격으로 참석한 희성은 객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무대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희성과 그녀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고 희성도 미소로 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어떤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희성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 물론 체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후로도 많은 행사를 통역했지만 그날과 같은 장면은 다시는 없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눈빛을 더 자주 살폈고 공기의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처럼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 희성은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송년 모임을 가졌다. 모임이 끝난 후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희성아, 넌 평양에서 일하면서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유리창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아이가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던 날. 그날 난 처음으로 내 역할이 단순한 통역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 모두가 조용히 웃었고 희성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절대 말로 다 전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성은 마주오는 찬바람에 코트를 여미며 걸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랐다. 말로든 글로든
혹은 한 줄의 기록으로라도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침묵 대신 말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쩌면 그게 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쥐고 있던 가장 소중한 역할이었을지도 모른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평양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지만 희성의 마음 속에는 작고 따뜻한 불씨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그는 외교부로부터 뜻밖의 공지를 받았다. 청소년 행사 통역 지원 요청이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희성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묘한 설렘을 느꼈다. 어쩌면 그 아이를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그날 행사장은 외국 대표단이 함께한 밝은 분위기였지만 희성은 오래전의 기력이 스며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는 문득 무대의 측면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조용한 눈빛을 가진 소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대기하며 차분히 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자랐고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소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희성을 향해 걸어왔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잠시 긴장했지만 소녀가 고개를 살짝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하자 모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희성은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희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떤 대답이 옳은지 고민하는 그 짧은 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지내줘서 나도 많이 고맙단다. 소녀는 그 말을 듣자 눈빛을 살짝 떨었다. 어른들의 세계 한가운데 있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보좌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희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아주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날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순간 당신이 목소리를 냈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희성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숨겨온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꼈다. 자신이 했던 선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삶을 바꿀 만한 용기였던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성은 평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와 도시의 불빛 위에 쌓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선택은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 남아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다. 희성은 조용히 주머니 속에 작은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다. 소녀가 오래전에 썼던 그 글귀,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빛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그날 나는 침묵 대신 용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거리 끝으로 사라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희성은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비록 체제와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열려 있었다.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평양의 한겨울밤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희성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